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정석투자 2019년 3월 28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양시장이 급락하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자, 일단 이런 흐름은 미국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가 0.82%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1.20% 하락했죠. 장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더 하락했는데 낙폭을 그나마 좀 만회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은 1.15%까지 하락했었죠. 그래서 중간에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요. 자, 이런 결과는 해외 증시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밤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었죠. 다우존스가 약간 하락했고요. 그리고 S&P 500, 나스닥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도 하락하면은 야간 선물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0.8포인트 정도 하락하면 적당한데 어제는 1.5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리고 장중에는 야간 선물이 2.2포인트까지 하락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약했죠. 이런 모습은 역시 그 한국 시장의 어떤 흐름이, 추세적인 흐름이 무너졌다, 심리적으로 좀 무너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의 어제 하락의 원인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기적인 그런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생긴 것이죠. 장기적으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을 더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한국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역시 다시 또 조금 버티거나 반등하기는 어려운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은 상당히 약했어요. 장중의 흐름이 초반에 굉장히 약했었는데요.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런 흐름의 영향에는 역시 삼성전자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시가의 급락 출발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좀 버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형주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대형주가 약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해서 약할 수 있었죠. 삼성전자는 시가가 저점이었는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9시 42분이 저가였었죠. 자, 코스피 지수도 9시 42분이 결국은 저가죠. 다른 대형주들이 상당히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의 어떤 그런 흐름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선물의 흐름을 보실까요? 선물은 10시 대가 이제 저점인데요. 선물이 계속 하락하면서 지수가 초반에 약한 흐름, 그리고 자, 11시 이전에 수급적으로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어떤 지수의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다. 지수도 비슷하게 흘러갔지 않습니까? 자, 선물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선물 지수도 분봉을 보시면은 오늘 비슷한 흐름이에요. 초반에 약했던 흐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흐름, 거의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게 자, 오늘 선물 지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반등이 나오는 상태에서도 다른 대형주들이 약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좋지를 못했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를 했죠.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나왔는데요. 장중에는 더 약했죠. 3,471개까지 매도를 했다가 그나마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그나마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의 흐름은 복합적이었어요. 시가의 흐름은 역시 해외 증시, 미국 시장 그 영향을 받았고요. 야간 선물이 워낙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반등이 나오는 건 이 수급적인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해외 증시의 어떤 흐름이 복합적으로 나온 그런 흐름인데요. 자, 해외 증시를 보시면은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하락했죠. 근데 초반에는 반등이 나왔어요. 이런 흐름으로 반등이 나왔는데요.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또 장중에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묘한 흐름이었는데요.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흐름이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최근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나마 삼성전자가 반등했던 것은 어떤 그 수급적인 흐름에 영향이 큽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크게 반등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매수가 들어오는데 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지속적으로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역시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0선을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장중에는 이탈을 했었는데요. 약간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추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이탈했죠. 자, 중요한 건 3월의 저점을 둘 다 이탈을 했다는 거죠.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3월의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코스피는 뭐 장중, 종가 다 이탈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 지수가 중요해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100선 아직 위에 있죠. 2100선을 이탈하면은 역시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2000선을 언제 이탈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요해졌는데요. 만약에 2100선을 이탈하고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랬을 때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 가능성, 그리고 2000선을 이탈했을 때는 가파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의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업종의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대 업종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자, 자동차가 그나마 조금 버티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런 업종의 4대 업종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좋지 못했고요. 시가총액이 큰 금융업종이 약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제약업종이 약했어요. 지수가 갈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좋지 못한 원인이 더 훨씬 많았기 때문에 흐름이 좋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수가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는 미국 시장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등하지 않는 한 한국 시장이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워졌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두 가지 종목인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자, 어떻습니까? 라인 한번 그어볼까요? 상당히 약하죠. 자, 거래가 멈추기 전에 어떤 그 저점은 지키고 있지만은, 자,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급등했고요. 조정 후에 다시 급등을 하니까 추세적으로 갈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결국은 이탈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수급적인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아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계속 매도하는 흐름이죠. 자, 이거 차트로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로 보셔도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인데요. 수급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최근에 어떤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하는 게 어떤 그 물량을 터는 뭐 그런 흐름 정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직도 상장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조정은 충분히 받았지만 추세 자체가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악재를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도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계속 빠지면은 굳이 홀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더 크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을 하시고, 급등,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적당히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죠. 자,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최근에 흐름이만 나쁘지 않습니다.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업체와 퍼블리싱 계약을 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좀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았을 때 단기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계약 금액이 최근 매출의 10% 정도다,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중국 진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향후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세를 다시 바꾸고 강하게 급등할 만한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에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정도만 하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19년 3월 28일 정석 투자였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서 시장을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석 투자 2019년 3월 28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